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만나면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 처음엔 와, 이 사람 나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 이 사람이 나 없을 때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뇌과학연구소에서 뒷담화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뇌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뇌는 사회적 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사회적 정보를 아는 것이 생존에 직결됐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런 정보를 들을 때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특히 뇌 측좌핵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요. 이건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쾌락 반응입니다. 2014년 네덜란드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가십을 들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는 뇌에게 중독성 있는 활동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끔 뒷담화를 하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의 뇌는 다릅니다. 2019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뇌의 전전두엽 피질 활동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뭐냐? 바로 충동 조절, 공감 능력,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습관적으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해도 되나? 하는 판단력이 약화되어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으며 말을 참는 충동 조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습관적 뒷담화는 편도체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계속 남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뇌가 세상을 위협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누군가를 경계하며 또 다른 뒷담화거리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 습관적 뒷담화는 자기 뇌를 스스로 부정적으로 재구성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뒷담화를 멈추지 못할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습관적 뒷담화는 낮은 자존감의 방어 기제입니다. UCLA의 심리학 교수 매튜 리버만의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하향 비교라고 하는데요. 쟤는 저 모양인데 나는 그래도 낫지 라는 식으로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진짜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잠깐의 위안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가 사라지면 또다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하고 중독처럼 반복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에 대한 갈망입니다. 2017년 하버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도 뇌의 사회적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즉, 뒷담화는 나 이런 걸 알아. 나 너와 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어라는 친밀감과 유대감을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가짜 친밀감입니다. 진짜 친밀감은 서로의 취약함을 나누고 긍정적 경험을 공유할 때 만들어지는데 뒷담화로 만든 관계는 결국 불신과 경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첫 번째,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 상태에 거울 뉴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내 뇌도 부정적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만약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대화 시간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만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반응하지 않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진짜요? 헐테박. 그래서요? 이런 반응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더 많은 뒷담화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대처는 무덤덤한 반응입니다. 아, 그랬구나. 음. 그리고 화제를 전환하세요. 그건 그렇고 요즘 뭐 재밌는 거 봤어? 날씨 좋은데 산책이나 갈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보상이 사라지면 그 행동도 점차 줄어듭니다. 이걸 속어라고 하는데요.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뒷담화를 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만약 누군가 계속 뒷담화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 다른 얘기하자. 혹은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해보는 게 어때? 나한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명확한 경계는 장기적으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아,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학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는 나도 가끔 이러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가끔 뒷담화를 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자각입니다. 만약 내가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말을 해서 얻는 게 뭐지? 이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메타인지, 즉 자기 인식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전전두엽 피질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긍정적인 이야기로 대체해보세요. 애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을까? 보다는 애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 맡아서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뇌가 점차 긍정적 정보에 더 민감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뒷담화는 뇌에 도파민 보상을 주지만 습관이 되면 전전두엽과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낮은 자존감과 외로움의 신호일 수 있으며 대처법은 거리두기, 반응 안 하기, 경계 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뇌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데 쓰기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응원합니다.